부동산 운에어 박주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오르면 매매 심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똘똘한 한 채의 현상 지속으로 금리 인상 영향이 제한적인 강남권 그리고 이제 비강남권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를 비롯해서요, 현재 시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가치 높은 물건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638-3994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온에어 준비된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과 지역 분석까지 오늘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연신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작년까지 기준으로 통계가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도시 기본 계획, 특히 이제 도시 계획에 관련된 현황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간에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도시 지역을 또 도시 지역을 편입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신도시인데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그 현재 비도시 지역에 있는 뭐 임야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비도시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는 토지, 특히 이제 구역을 나눴을 때 뭐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런 땅들이 어떻게 다시 도시지역이 되고 대지가 되고 주택지가 되면서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실제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토지가 워낙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또 쓸 수 있는 가용 토지 또한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권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림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2021년도 도시계획 현황에 관련된 내용을 좀 통계 자료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일단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들어간 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에는 도로, 광장, 주차장부터 해서 자동차 정류장, 철도나 하천, 거기 항만, 공항, 녹지부터 해서 공원, 운동장, 유원지,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시장 등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학교, 폐기물 처리실,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폐기물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생활 쓰레기라든가 상하수도 나오는 오폐수를 또 정리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에 들어간다. 도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이 도시계획 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는 택지를 조성을 하고 주거지역을 만들고 블록별로 해서 도시지역 그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무조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신도시,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다 보니까 남양주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도시계획 시설들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비용들도 어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현재 실제적인 어떤 주거 형태를 봤을 때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제 복지의 공공 개념의 또 어떤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분양가도 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조건들, 특히 이제 서울과 가깝고 인근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인구 가구 구조가 또 변화가 생길 테고요. 그 만약에 그 도시가 구도시와 또 신도시가 나눠질 테지만 그 도시가 성장을 하면서 인구가 집중이 되고 그 주변이 더욱더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그 지역은 이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택지를 공급한다거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조건들의 가장 중요한 건 토지죠. 가용 토지가 얼마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용지, 특히 이제 가용 토지는 현재 고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자연환경 보전권역에 있는 토지들을 다 그냥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분별하게 또 그런 행정 처리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공공재정의 한계가 있고 시민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죠. 이 지역에는 택지 조성이 돼서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초반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아파트 몇 채만 덩그러니 있고 주변 시설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다못해 치킨을 배달시킬 수 있는 치킨집 하나가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이야 조금 더 점차적으로 인구가 구성이 좋아지고 상권이 살아나면서 좋아지긴 했으나 시민의 요구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트렌드가 달라지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해서 실제로 뭔가를 또 내가 원하는 걸 취득하기 위해서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패러다임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방향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거냐. 무분별한 도시를 만들 건지 정말 난개발될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시계획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건지 만들어 놨으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도로 정비 사업, 도로 관리, 그다음에 기타 시설도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는 또 누가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공급이라든가 운영 방식을 또 어떤 식으로 또 다각화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 새롭게 조성된 도시들을 보게 되면 처음엔 자리를 못 잡아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집중되고 상권이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인구가 집중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차 상권들이 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실제적인 합리적인 운영 방식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 또 지역 균형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 계획, 특히 이제 도시 계획 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도시 인프라냐 생활 인프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시 인프라는 기간 시설과 경제 기반 시설로 나눠지는데요. 여기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방제 시설, 에너지 공급, 도시 자연공유라든가 물류 유통 시설들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 도시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이제 생활 인프라겠죠. 생활 지원 시설부터 공공청사, 교육시설, 복지시설부터 해서 뭐 현재 노인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 문화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권 공원 등 이런 것들이 먼저 기관 시설들이나 도시 인프라 그다음에 생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시 인프라는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먼저 해주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항상 나중에 뒤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활성화되는 지역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재 도시 지역, 특히 이제 도시라고 하는 도시 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죠. 그 주거지역, 특히 이제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91.8%. 이게 재밌게도 2014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그 비율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도시지역 인구 비율이 현재 91.8%. 현재 인구가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는 인구들의 비율이 거의 똑같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그럼 도시지역이 뺀 나머지는 현재 비도시지역이겠죠. 그러면 도시지역이 16.7%. 전체 대한민국 토지 중에서 16.7%만 도시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인구는 91.8%가 거주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인구가 집중화되는 현상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사짓는 땅입니다. 농림 지역입니다. 46.3%고요. 전답을 다 포함해서 실제로 농림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지역 25.8%. 25.8% 관리 지역은 실질적으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땅들입니다. 그렇기 당연히 농림 지역에서 바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말씀 도시 계획 기본적인 시설과 용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토교통부라든가 이런 현재 인허가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농림 지역에서 갑자기 도시 지역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중간에 현재 개발업자라든가 시행사들이 그만큼 큰 차익을 거두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또는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에서 관리 지역에서 다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조건이죠. 자연환경 보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도시 지역으로 포함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보존할 수 있는 만큼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비율이 그만큼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어났다 한다면 얼마나 늘어났는가? 전년 대비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17.4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54.8평방킬로미터가 줄어들었죠.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형태로 가는데 도시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도지역이 증가되는 부분은 현재 17.4평방킬로미터가 도시적으로 현재 증가가 된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도시지역이 되는 거죠. 근데 관리지역, 특히 이제 농림지역에서 다시 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리지역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농림지역에서 다시 관리지역으로 현재 종이 상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비율이 49.0평방킬로미터. 그리고 현재 당연히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또는 자연환경 보존권역에서 어디선가 땅이 현재 그 용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54.8평방킬로미터가 농림에서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권역은 그와 반대지만 8.9평방킬로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관리지로 편입됐고 관리지로 편입된 비율만큼 그 비율대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17.4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다.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럼 말씀드린 전년 대비 용도지역 증가 현황을 보게 되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봤을 때 주거지역 비율은 실제적으로 27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난 거고요. 1년 사이에. 그리고 공업지역도 19평방킬로미터가 늘어났고요. 녹지지역은 마이너스입니다. 줄었습니다. 미지정 지역도 줄었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 토지가 용도가 바뀌면서 현재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현재 공업지역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부터 해서 현재 실제적인 어떤 그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업무 단지를 더 요즘 조성들을 많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공업지역들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셨고요. 그러면 개발을 할 때 도시를 편입되게 되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모든 개발에는 개발령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전원주택 조그만 집을 하나 짓더라도 내 땅 100평짜리에다가 조그만 집 20평짜리 짓다 하더라도 개발령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개발령이 허가는 얼마나 늘어났는가? 10.4% 정도 늘어났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줄어든 지역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전년 대비 줄어든 거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3건, 1200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년과 대비했을 때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21년도는 굉장히 그 수치가 많이 모자라는 수치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개발행위 허가 추이를 보게 되면 2016년도부터 해서 31만 건이 쭉 유지가 되다가 2018년도까지 2019년도부터 26만 건, 25만 건, 21년도에는 28만 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16년, 17년, 18년도에 현재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들이 실제로 도시로 편입되는 거는 보통 4년에서 5년 걸린다. 평균. 그랬을 땐 당연히 앞으로 이제 22년, 23년도에 이때 허가받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허가는 전라도권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1년 사이에 줄어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도시 군 계획 시설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군계획 따로 있겠죠. 도시계획, 군계획 시설 중에서 공원이 들어가는 비율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계획 시설 안에는 공원도 들어가 있죠. 공원이 709평방킬로미터고요. 이 중에서
집행이 안 되는 것들 20년, 30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도로로 지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허가 현대실 구역만 지정해놓고 인허가 사항이 진행되지 않고 어느 누군가 개발하지 못해서 규제 사항만 얽혀 있어서 신축, 증축, 개축 자체가 안 되는 토지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집행 공원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158평방킬로미터.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도시 군계약 시설 현황을 보게 되면 교통시설이 2,258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공간과 유통, 공공문화, 방제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제시설과 교통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놓고 철도를 놓고 새로운 길을 뚫고 또 현재 연관되는 간선도로를 만들어주고 또 인접된 도로에 또 도로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또 주요 미집행 도시 군계약시설 면적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편입된 것들이 현재 도로로 집행이 안 되는 게 185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원시설 158평방킬로미터죠. 하천체육시설 녹지부터 들어가 있으나 도로 공원으로 편입된 것들이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재 토지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일몰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행위를 못하고 있는 토지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개발 여건에 따라서 택지 조정을 한다거나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현재 주택난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좀 찾아지길 바라면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도시 계획 현황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서 또 다양한 정보 얻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임대차 시장을 현재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난번 6월달에 이제 발표된 내용이 있었죠. 이제 상생 임대인 또 혜택을 주겠다 더 이런 요건이고요. 또 임차인들한테는 전세자금 대출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이제 저리로 대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만 관건은 현재 기준금리가 또 올랐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또 그게 저렴하게 공급이 될지 모릅니다. 임대차 시장이 혼란기에 겪고 있는 상황이면은 매매 시장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매매 시장이 활성화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대출 기자라든가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 시장의 어떤 수요들이 얼어붙긴 했으나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은 되는 분들까지도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게 되면 또 투자 전략도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이 생겨서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떤 주택을 어떤 상가를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1대1 상담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부터 대면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박영신 소장이 선별한 유망 투자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분석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이내고요. 이번 상가의 실제 투자 금액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가볼 지역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육세권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향후에는 GTX 신호선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1층 상가에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129.99제곱미터, 전용이 99.3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한 30평 정도 되는 상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가 21.42제곱미터에 전철역에서 최 1분이 걸리지 않는 최육세권이고요. 11억 5천만 원, 14억 원인데 대출이 상가기 때문에 한 70% 이상 나올 수 있으면 그래서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재역세권 교통망이라든가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많은 직장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업무 지역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 또 워낙 많아서 역세권 주변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 많죠. 희소성 높은 상업 지역,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또 자영이라든가 내가 스스로 운영한다거나 임대 놨을 때도 그만큼 활용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됐고요. 그래서 이미 더블 역세권이고요. GTX C노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면 삼성역 다음 역이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서초 IC 중심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서초 IC와 반포 IC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주변 활성화되고 아래쪽에
지역의 서초구의 R&C 단지라든가 업무 지역, 또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 대치동 재건축 단지 학원가, 그다음에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주거, 상업 시설들, 업무 시설들로 굉장히 혼재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신문단 양재역, 이제 GTX 또 양재역이 들어가겠죠. 거기에 우성부터 신동아, 무지개까지 이제 우성과 무지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제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신동아만 남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주변 주거 지역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업무 지역이 밀집되는 현재 그 주변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업무 시설 밀집 지역 양재역부터 강남역까지, 또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강남역 배우상권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주변이 걸어서 도보로 가능하고요. 강남역 권역부터 양재 권역까지 권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재역 주변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양재역 중심으로 개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양재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서초구청 자체도 현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또 문화예술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볼거리 또한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그 주변에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는 이제 R&D 특구가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KT, LG부터 현대, 삼성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들이 현재 조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타트업 밸리부터 일반 기업체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죠. 일자리 15,000개,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이 이 주변에 또 들어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TX 노선은 현재 C노선이고요. 2024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 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다. 현재 의정부에서 군포 금역까지 가는 삼성역 다음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 서초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이 주변 지구단위 계획이 이미 재정비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활성화가 되면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도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부가세 별도고요. 월세 5천만 원 보증금에 400에서 450만 원 정도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가고요. 초육세권이면서 전철역에서 불과 5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초육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상가 매물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강남권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8분,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일대 시세가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에요. 또 어떤 매력이 있는 물건인지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신축 완료됐고요.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 또 3호선 남부터미널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에 테라스까지 있는 호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실존형이 40.5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2평이 넘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 워낙 고급 주택가가 많고요. 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쾌적할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에 또 개발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부지, 또 강남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다.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 상품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남부터미널역부터 해서 교대역까지 연결된 그 라인에 2호선, 3호선이죠. 2호선, 3호선 교차하는 역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라든가 강남대로, 위로 봤을 때는 현재 테헤란로 연장선에 있는 서초역까지, 서초역에서 또 장제터널 내방역까지 연결된 또 이제 장제터널 개통되면서 그 주변이 또 활성화되고 있죠. 서초반 R&C 단지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는 학군 시설이 좋습니다. 서울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서초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해서 서초 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자들이 많으면서 학군 수요들이 끊임없이 이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예술의 전당부터 연결된 세비선까지 근데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주변 활성화가 되고 그 주변 상권이 특화된 상권이 만들 수밖에 없다. 병원 시설부터 법원 단지라든가 예술 공간까지 워낙 많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잘 갖춰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 연결되는 라인이 이제 말씀 문화 특구고요. 그다음에 정보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에 IT,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이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이미 계획은 벌써 다 잡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첫 삽을 뜨기만 하면 된다. 또 우면 양재 R&D 단지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현재 개발 계획들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큰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는 롯데와 이제 코롱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는요. 현재 삼성타운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 서초 이제 말씀드린 롯데와 코롱 부지가 활용을 하게 되면 주변에 판매라든가 업무, 문화, 기능, 복합개발적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직장인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고 볼거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또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터미널과 롯데칠성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확충돼서 개발 계획안이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터미널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서초 양재 IC, 특히 이제 실제적으로 양재부터 이제 한남 IC까지 구간 중에서 현재 연구개발시설, 주거상업시설들,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상업시설이 만들어지는 거는 양재 IC부터 반포 IC 구간입니다.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상층부의 공원이라든가 업무시설과 지하로 이제 도로망대로 다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격은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고 전세는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투자금액 가능하고요. 3천만 원 보증금액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상 대출 금액을 최소로 잡았을 때 2억 1천만 원부터 2억 7천만 원 잡게 되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소요된 물건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에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적인 구성까지 다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입주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의 핵심 이슈 분석과 함께 또 지역 분석 도와주실 부동산 전문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데 날씨가 엄청 덥더라고요. 이제는 무더위가 푹푹 찌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초복이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보면 부동산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들 가지고 있죠.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수익성을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안정성을 봐야 되겠고, 세 번째는
황금성이라는 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장이 돼 있는 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일로 안전한 거는 그래도 부동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부동산 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부동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접근들을 하는 거가 굉장히 두려워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작은 돈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작은 돈이 몇 천만 원서부터 우리가 숫자에 대한 부분은 크게 있습니다만 내가 얼마만큼의 그 자금력이 있어서 자그만 종잣돈으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시드머니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건 얻다가 괜히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을 못 하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무조건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실패를 또 제대로 된 투자를 또 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초보자라면 무조건 소액으로 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소액이라는 부분은 거의 지금은 1,000만에서부터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물건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수익성이 날 수 있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이 되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전문가들의 추천해 주는 거, 부동산에 또 상담을 받아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분류가 나눠져 있어요. 투자는 나는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 개인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을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그래도 투자하는 게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43%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아니고 이건 다른 곳에다가 또 내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32%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다. 요새 또 주식에 많이 하고 펀드에다들 많이 넣습니다만 그 주식이나 펀드에나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은 여기에다 넣으면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면 성공률은 14%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각자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에 우리가 어디에다 하는 거가 제일로 올바른 투자냐라고 봤었을 때 요즘에 그 정부에서 많은 보도를 냅니다. 이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매일매일 지금 현재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2030 도시기본 계획이 있는 곳에다가 도시기본 계획이 갈 수 있는 곳에다가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맞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철도망입니다. 도로하고 철도망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이게 지금 현재 연장이 되고 어디에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경제나 또 내지는 뉴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또 인터넷에서 경제를 보거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매일매일 검토를 해야지만이 이게 내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단순하게 내 집을 어떻게 이거 마련할 것이냐. 지금 현재 무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면 아파트에만 의존을 난 아파트 지금 현재 우리 시세가 아파트에 끄짐없이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사야지만이 이게 수익성이 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자금이 적은데 현재 아파트가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현재 청약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청약에 대한 부분도 살리고 또 내가 주택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쪽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청약을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해서 살릴 수 있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오피스텔 하나는 충분하게 청약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적은 금액 갖고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가지려고 하면 꼭 주택이나 다세대에다가 투자를 해도 요즘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투자해도 곧 수익과 환급과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조언 여러 가지 또 들어봤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직접 1:1 부동산 무료 상담 신청을 하셔서 현장에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야 할 부동산과 사지 말아야 할 부동산이 무엇인지 혼자서 고민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그리고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최영애 대표가 엄선한 부동산 정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석 지역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북구 장위뉴타운 1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6호선 돌고 지역과 인접해 있고요. 예상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동북권 최대 뉴타운 지역인 장위 뉴타운이에요. 재개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주목하실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매력이 있는 물건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성북구 장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그런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이죠. 이 뉴타운이라는 그런 부분은 15개 구역으로서 24,000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거의가 입주를 하고 관리 처분 났고 조합원이 형성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의 지금 현재 개발로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에 제일 면적이 큰 13구역에 지금 현재 다세대로 지금 현재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3구역은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6호선, 1호선, 또 4호선, 앞으로는 동북선까지 들어가서 동북선의 역세권이 될 수 있는 13구역 내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이 다세대는 지금 현재 5층 건물인데 특이한 건 어떤 거든지 우리가 테라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 테라스가 집집마다 다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장점이겠습니다. 이 테라스는 하나 우리가 놓고 보면 외 지역으로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들 선호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을 치면 투룸인데 29중 9에 지금 현재 실사용 면적이 15평이면서 대지 면적이 7평입니다. 굉장히 대지 면적으로서는 다세대 치고는 투룸 치고는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풀옵션이죠. 이 풀옵션에는 에어컨 2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일랜드 식탁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혼 부부라든가 또 내지는 1인 2가구들이 사는 사람들이 몸만 들어가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이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3억 6천에서부터 3억 9천까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에 재개발이 이슈가 돼 있는 쪽에 거의가 투자 금액을 본다면 1억 5천에서 2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를 놓고 나면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말씀드렸듯이 13구역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아주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13구역 내에 있어서 지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성북구 장이동은 숲세권과 역세권과 또 내지는 학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세권에 대한 부분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모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다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지금은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노후도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낮은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가 빠르게 진행돼서 아마도 지금 2030년도까지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아주 신천지처럼 변하겠죠. 재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GTX B 노선입니다. 강운대 역세권에서 지금 GTX B 노선이 가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그 장이 뉴타운에서 도보로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의 입지를 본다면은요, 과연 여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1호
1호선, 6호선, 4호선입니다. 현재 6호선, 1호선, 4호선입니다만 동북선이 들어가면 동북선으로서는 지금 현재 역사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15개 구역으로서 24,0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주변에는 산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서울의 숲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 변할 수 있는 13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도 우리가 장이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낯설다라고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인데 미아 사거리에서 바로 넘으면 장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곳의 모든 부분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고도가 있던 그런 부분도 거의 평지화로 돼서 굉장히 여기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개발이 장이 뉴타운에 지금 이렇게 15개 구역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일 큰 지금 뉴타운이죠. 아마도 장이동에 있는 성북구의 장이동처럼 이렇게 큰 지역이 구분구분 나눠져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1구역, 15구역은 지금 현재 조합이 설립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 갈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입주가 됐습니다. 그럼 14구역은 관리 처분이 나서 곧 아마도 삼성에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 레미안이 들어갈 거 2,200세대가 들어갈 거고요. 경계입니다. 여기가 도로로 경계로 되어 있는 지역의 13구역인데 13구역도 그동안에 왜 늦어졌느냐 하면 다른 곳보다 여기에 그 동의율입니다. 동의율가 그 노후도였는데 1%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취소가 됐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모아주택에는 지금 현재 57%만 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현재 그래서 13-1, 13-2, 13-67 이렇게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강운대역에는 GTX가 들어간다라고 그랬듯이 1호선입니다. 이곳에 지금 현재 물류센터가 들어가는데 이 물류센터 들어가는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여기가 도시개발이 들어갑니다. 거의 10만 평에 달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금 민자 역사이기도 하지만 물류시설이 들어가서 이곳에는 주거나 비주거나 유통 업무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다종세 입출고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데 용적률이 높여져서 지금 현재 48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성북동에 지금 현재 장이 뉴타운이 새롭게 신도시화되고 여기 지금 이렇게 광운대역이 도시개발로서 또 하나 높은 그 고층의 건물이 들어간다면 하나로 엮어져서 굉장히 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뉴타운이 될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동북선입니다. 지금 현재 4호선이고 지금 이게 동북선인데 동북선이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열거역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지금 13구역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투자를 하시면 지금은 세입자를 넣어서 하시지만 투자하셔서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다 여기 역사가 들어와서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하고 GTX 노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운대역에서 들어가고 창동으로 가서 덕정으로 지나가는 지금 현재 C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을 해서 수원까지 갈 수 있겠다. 환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재 동북선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수봉정원이 있습니다. 동북 간선도로에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가 되고 지하에는 이렇게 고속도로와 지역 간선도로가 되는데 이걸 타면 지금 강남으로 가려면 내부순환도 북부 간선도로를 타고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됐었을 때 여기는 이 부분이 간선도로에서 지하 고속도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아마 15분이면 강남까지도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지금 여기가 수익성이 충분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장이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면에서 지금 현재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테라스가 있다라고 하고 풀옵션입니다. 3억 6천원, 3억 9천이면 전세입니다. 전세로 우리가 갭 투자를 해서 2억 4천이면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성북구 장이 13구역의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동산 지역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로구 인이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시세 약 67억 원입니다.
자, 종로구 인이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연금 같은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투자 가치를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종로구 인이동입니다. 인이동은 종로 5가입니다. 종로 5가에 우리가 유명한 보령제약이라는 그런 그 약국이 있죠. 약국에 있는 그 라인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인이동입니다. 요즘엔 통건물이 상당히 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로 5가 역세권입니다. 우리가 그 후면 도로가 있고 바로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메인 도로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통건물인데 지금 현재 상업 지역에 있습니다. 이 상업 지역이고요. 거기가 지금 현재 대지 지분이 77평인데 77평이고요. 지금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있습니다. 1층에 지하하고 1층에는 식당이 있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인이동 쪽에는 종로구 쪽에는 업무지구라든가 상가라든가 상인이라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무실의 임대가 부족한 그런 실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7억이라고 보면 굉장히 가격이 착한 가격입니다. 이 대면에 보면 거의 1억 5천 가거든요. 가격이. 근데 바로 이것도 왕복에 일방통행이긴 합니다. 왕복선에 지금 현재 67억이면 9억 9천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대출이 상가는 좀 많이 됩니다. 아직은 주택에 대한 부분이 제재가 있고 DSR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 50%로 40%로 적용을 했는데 55, 60%를 충분하게 되면 67억에서 지금 현재 50%만 돼도 5억이면 충분하게 이것은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가격은 세입자가 2억에 지금 현재 보증금 2억에 1,300만 원 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종로 5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야말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많은 인구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굉장히 대여가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역세권에 지금 현재 통건물인데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중심 지역의 상업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직장인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동 인구가 많아서 상주하는데 또 임대를 놓는데 아주 0.001을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렇습니다. 종로 5가라고 하면 지금 현재 대학로지요. 대학로에 서울대의 창경궁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지금 현재 통건물이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5층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굉장히 세입자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동대문 플라자 광산시장 바로 건너편에 세운상가 이렇게 있지요. 우리가 동대문이라고 하면 서울 도심입니다. 우리가 종로 5가라고 하면 도심 속에 이제 3대 도심입니다. 우리가 도심의 영등포 강남을 놓고 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강남은 경제 일 지구라고 하지만 업무지구로서 본다면 강남에 우리가 도심에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시내는 지금 별로 이렇게 개발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그런데 서울시의 여기 보면 광화문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이렇게 지금 현재 GTX가 지금 현재 예정이 되고 또 하나는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광화문 쪽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분당선은 너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사역까지만 오고 있습니다만 이 신사역을 통해서 용산을 통해서 서울역을 통해서 광화문을 통해서 평창동을 통해서 지금 삼송까지 갈고 있게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체결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세운상가가 지금 새롭게 지금 현재 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으니 이걸로 인해서도 상당히 개발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공대문에 코엑스처럼 아주 그 DDP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들어왔습니다만 이곳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두타라든가 밀레오라든가 청계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고 여기에서 상인들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서 상업지역에 지금 현재 메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통금 건물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의 지금 현재 인이동입니다. 종로구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종로구의 메인이라면 그래봐야 거주하는 사람은 12만 인구뿐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 곳에는 30만, 40만, 60만까지 가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지금 주택들이 빠져나가고 업무로 지금 현재 메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는 지금 빌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현재
9억 9축입니다. 9축인데 여기가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구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60층 미만은 60평 미만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77평이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월세가 2억에서 보증금 2억에서 1,300억이면 뭐 여기에 대출 금액은 신용에 따라서입니다만 이렇게 30에서 40억까지 된다라고 하면 35억이면 충분하게 이 건물을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638-3994번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희 많은 정보 제공 도와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물건의 가치 또는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